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초년 중년의 복을 누리다가 말년에 힘들게 되면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라는 진리에는 다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도 말년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을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시주에 드러난 말년운과 자식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년운이 좋다는 것은 재물이 풍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는 건강과 의식주 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건강운인데요. 말년까지 건강해야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년운의 첫 번째 덕목은 건강입니다. 이 말은 장수보다는 건강하게 살다가 편히 여생을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회장들도 재물은 많았으나 결국은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으니 이는 말년운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으로 인한 의식주 해결입니다. 말년에 돈을 쌓아두거나 한꺼번에 재물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재물을 자식에게 일찍 물려주고 이후에는 자식에게 돈을 벌리기도 합니다. 말년에 연금이나 건물 임대료 등으로 인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말년운이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즉, 많은 재물이 불특정하게 쌓이는 것보다는 예상되고 많지도 적지도 않은 재물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을 말년 재물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물은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나 주변 지인과의 관계에서 인색하다는 말을 듣기 쉽고요. 또 재물로 인한 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티나지 않는 재물로 말년의 의식주를 불편하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말년이 좋은 조건의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자식복, 며느리복, 가족관계복 등 부차적인 것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말년운은 없으면서 자식복만 있다면 그것은 자식 자신의 복이지 본인의 복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이 출세하고 부를 누려도 부모에게 그 복을 자진하여 나누어 주질 않는다면 본인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변한 것에도 주목해 봐야 할 일입니다. 시지에 어떤 십신이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나의 말년운이 정해지는데요. 시주에 비견이 위치하고 신강하며 타주에 재성이 위치하면 군비쟁제라 하여 친구나 경쟁자와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형국이라 말년에도 재물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건이니 힘든 사주라고 봅니다. 반면에 시주에 같은 비견이면서 신약하고 연지, 월지, 일지에 재성이 위치하면 말년이 유복하다고 보고요. 또 시지가 비견이면 본인이 상속자가 양자이기도 해서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기도 합니다. 시주에 겁재가 위치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잃거나 투기심이 강하며 여기에 천간지지에 겁재가 중첩되면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일지에 양인이 위치하면 아내와 사별할 수도 있고요. 일주에 겁재와 상관이 함께 위치하면 자식이 불량배가 될 수 있으며 자손에 해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주에 식신이 위치할 때는 무병장수하며 자식은 효자를 두어 다복하고 부귀한 운에 속하고요. 의식주가 풍요롭고 돈을 써서 감투를 얻기도 하며 건강도 무리 없고 장수까지 합니다. 중년 이후 재물을 많이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는 여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재물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무엇이든지 본인이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아파도 편히 쉬지 못하는 성격상 단점이 존재합니다. 시지에 상관이 위치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여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 수 있으며, 자식이 우매하고 건강상으로 뇌혈관 질환 등을 앓을 수 있습니다. 시주에 양인이 같이 위치하면 자식이 음흉하여 절도범이 될 수도 있고요. 시지가 상관이면 남명의 경우는 본인이 사업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인의 고용주를 모시는 피고용인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홀로 살 경우가 있습니다. 시주에 간지 모두 상관이 위치하면 말년에 고생을 하며 자식과 사별할 수도 있고요. 시지에 상관이 있으며 또 월주에 상관이 위치하면 귀한 팔자가 됩니다. 시주에 편재가 위치하면 말년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시주 재성은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서 기대가 큰데요. 성실하며 주도적인 일 처리로 재물을 모으는 사주입니다. 좋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가운이 번성하고요. 말년까지 일을 한다는 건 좋지만 분주하기 때문에 고단함이 있고 건강에 문제까지 생깁니다. 만일 초중년에 좋지 않은 시절을 보냈다면 남은 여생은 편히 지낼 수 있는 좋은 사주입니다. 시주에 정제가 위치하면 중년 이후 발복하는 사주가 되는데요. 편제가 재물에 대한 복이라면 정제는 말년에 출세를 하여 안정된 자리나 직업 또는 직장의 높은 직위로 인해서 부귀를 누리는 사주입니다. 남들보다 오랫동안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주인데요. 시주에 정제가 위치하면 부인복이 좋으며 말년에 자수성가할 사주입니다. 시지에 정관이 위치하면 지혜롭고 착한 반듯한 아들을 두며, 시지가 걸록이면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시주 정관은 말년에 3가지 양상을 만드는데요. 관은 유지로 말년 직장, 선출직으로 지역 수장, 자식 출세나 경제 번영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년에 갖는 직업보다 말년에 갈아타는 직업이 더 훌륭하며 명예가 높아집니다. 자식운을 볼 때 기본 중의 기본이 시주에서 정관을 찾는 것인데요. 그만큼 자식들이 출세를 하고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시주에 편관이 위치하면 자식이 귀하나 출세한 자식을 두며, 성품이 강직한 자식을 두어 주로 군인, 경찰,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식을 두게 됩니다. 시주에 편관이 위치하면 자식을 늦게 두는 경우가 있으며, 시주에 천관과 지지 모두 편관이 위치하면 자식은 애로가 많으나 본인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도 체력이 왕성하고 부귀하며 안락한 여생을 보내는 사주입니다. 시주가 정인이면 자식복이 있고 교묘한 재주와 명예를 소중히 하며 여생을 조용하게 보냅니다. 타주에 정인이 또 있고 관성이 없으면 예술가로 성공하는데요.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단명하거나 복이 적습니다. 시주 정인은 문서와 결재권을 뜻하기 때문에 문서 재산이나 임대업을 통한 고정 수익이기도 하고요. 벼슬과 인연이 생겨서 이로 인해 월급을 받는 모양새라고 봅니다. 시주가 편인이면 무식하거나 자식이 늦으며 말년 고생이 많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신강한 사주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고독하며 불운하고요. 신약한 사주는 의외의 횡재수가 있거나 선한 일에 봉사하는 좋은 운입니다. 여명은 자식을 극하고요. 도식되면 자식덕이 없거나 단명하며 늙어서도 편안함을 얻지 못하는 운입니다. 노년에는 기진맥진하여 여생을 보내게 되고요. 자식과는 떨어져 사는 게 좋은데요. 시주 편인은 말년 건강이 좋지 않고 고질병이 있다고 봅니다. 식신을 극함으로 해서 식신이 무력하고 인성이 자격, 이권, 인허가를 의미하므로 부동산이나 임대업 등에 종사하게 됩니다. 정관과 식신을 극하는 것이 편인과 상관이므로 말년의 편인과 상관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